공부를 잘 해서 네. 치대에 들어가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아들이 개그맨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예. 아버지가 적어도 예. 뭐 좀 실망 내지는 화를 좀 내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식구들은 약간 그 완전 방관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하든 이런 거를 별로 집에서는 그런 어떤 개인사 가지고 집에서는 그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더 큰 문제만 얘기해요. 북한 핵 문제나 이제 이런 그런 그렇죠. 그런 것만 얘기하지 제가 커서 뭐 될 것인가 어떤 제 개인의 어떤 이런 걸로는 집에서는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네. 아, 우리 제작진의 예상을 완전히 지금 대개는 이런 대목에서 아버지가 막 반대를 해가지고 막 야간 도주하다시피 해서 합숙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스토리가 나가야 되는데 전혀 저희는 북한 문제 아니고서는 저희 집에서는 아주 평탄하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지금 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 개인사 지금 여기 MBC 촬영하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권 문제라든지 지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집에서 대화가 됩니다. 저희 집은. 아니 그러면 그 뒤에 개그맨 하시면서 TV에 막 많이 나오셨잖아요. 예,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지금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면 네. 동네 어르신들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할 겁니다. 영삼이 지금 TV 나왔다. 저희 어머니는 근데 아마 다른 일을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아 그래? 뉴스 채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 시간?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런데 우리 그 가족분들 스케일이 남다른 게 이름도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시잖아요. 김영삼 예. 대통령. 예명이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그러니까 같고. 예명이냐고 하면 제가 이렇게 답변해요. 너 같으면 김영삼이라고 예명 짓겠냐? 그럴 바에 차라리 전두환이라고 예명 짓지. 개그맨으로. 아예 웃길 거면 전두환이라고 이름 짓지. 그걸 굳이 어설프게 김영삼이라고 이름 짓겠냐? 이름 관련한 좀 예. 에피소드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이라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김영삼이라는 이름 자체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평가를 떠나서요. 네. 이름 자체가 우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또 저도 전주에서 또 전라도에서 이런 김영삼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시에 예.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유명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막 그렇다고 막 그렇게 반가운 이름도 아닐 수 있잖아요, 이 정서상. 네. 그래서 이제 또 예전에는 금융실명제가 아닐 때는요, 통장 만들 때도 제가 김영삼이라고 안 만들었어요. 일부러. 네. 지금은 이제 은행 가면 이렇게 그 번호를 뽑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 통장 같은 걸 이렇게 내면 김영삼 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쳐다보죠. 그렇죠. 다 병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도 김영삼 씨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안 일어나요. 한 템포 김영삼 씨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도 쭉 한번 봅니다. 이렇게. 누구야?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때 네, 접니다. 이렇게 살짝 한 템포 늦게 가서 접수하고 네, 이런 적도 있고 병원 갈 때도 좀 창피하니까 친구들 그 의료보험 카드를 빌려가고 그랬어요. 창피하잖아요. 김영삼 씨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도 최근에 뭐 다른 이름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 보니까 한 200명이 개명 신청을 했다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요. 제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더 긍정적인 평가가 막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교가 최대한, 되니까. 최소한 민주주의자였다. 이 정도로 망치진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 더 뜨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자랑스럽게. 제 이름이 너무 싫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싫진 않아요. 그렇게 싫진 않아요. 그렇게 싫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름 때문에 손해보신 적도 많지만 사실은 이름 덕 보신 적도 아니 있잖아요. 근데 이름 때문에 손해 본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학생회장 하셨다고 고등학교 때. 예. 예, 이름 덕 보셨다고. 근데 그게 전라도 전주고등학교에서 예. 김영삼이라는 이름으로 학생회장 출마한 게 덕인가요? 이름 덕을 봤어요? 그 이름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름 덕을 봤다고 하던데요. 대신에 당시가 제가 학생회장에 딱 출마했을 때가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몇 달 안 됐을 때예요. 기대감이 있었어. 그러면 좀. 그래서 물론 이제 인기 절정이긴 했었죠. 처음에는. 네. 덕을 보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합시다. 그럴까요? 그래서 물론 기억하기 쉽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인생에 가장 자랑할 거라면 저는 오히려 KBS 개그맨보다도 전주고등학교 학생회장 출마해서 후보가 5명이 나왔었는데요. 1차에 과반 달성
당선됐습니다. 우와. 한 번에. 1차에. 네. 그래서 보통 자기 반은 자기 반 학생을 찍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에서. 1차에 과반으로 당선된 거 그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죠? 제가 봤을 때는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이제 농담도 잘하고 연설도 네, 네. 재밌게 잘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만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했지만 다른 학생들한테 컨닝 페이퍼를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베푸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베푸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어가지고 저를 애들이 많이 지식 공유를 하셨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다른 애들이 우리 반 애들이 모두 다 저를 위해서 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5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한 번에 과반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외에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어떤 듬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이른 덕도 물론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제 이름이 사실은 제가 부모님께 서운한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게 많네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 형을 낳았을 때는 예. 이름 짓는데 그 당시에 진짜로 시골이지만 쌀 한 가마니 2가마니 정도의 가격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비싸게 이름을 지으셨대요. 비싼 이름이요. 왜냐면 이제 나름 이대 독자잖아요. 제가 예, 나기 전까지는 예,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44세 낳고 그 당시에 44세 낳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집안의 경사죠. 완전히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모두 몰빵한 거죠. 저희 형한테.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누나를 낳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은 비용이 확 줄었겠죠. 그래서 이제 장명하는 책 이런 걸 사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며칠 밤을 새서 처음에는 쌀 그래도 2가마니 그렇죠. 맡겨서 짓고 그렇죠. 둘째 때는 책을 이제 사서 본인이 직접 이제 연구하셔가지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3번째 저를 딱 낳으니까 영삼 씨는? 이제 재미가 없으신 거죠 이제. 그래서 3번째 낳았으니까 영삼이. 공이 공삼할 때. 네, 그게 아니고 영자는 돌림자. 광산캠 씨. 영자는 돌림자예요. 이미 조상님들이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3번째 낳았다고 해서 영삼, 석삼자 딱 그겁니다 진짜. 진짜 석삼자예요. 석삼자예요. 신뢰가 안 된다면은 말 나온 김에 한번 성대모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그 개그맨 중에 성대모사를 못하는 몇 안 되는 개그맨 중에 아니, 그래도 성함이 김영삼 전 몇번 대통령 해보셨을 것 같고 같아요. 개그맨이시니까 또 어쩔 수 제가 없이 우리 하셨을 것 같아요. 개그맨 그 김학도 씨 있잖아요. 성대모사 김학도 씨하고 되게 친한데 그래서 제가 학도 형님께 성대모사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 성대모사를 좀 알려줬는데 좀 연습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만 배운 거 정도만 목을 우선 깔고 김영삼 대통령 소리가 저 안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대한 국민 여러분 이렇게 잘하신데요? 그래서 제가 좀 비슷하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아니 저도 되게 안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거 너무 띄워주기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너무 띄워주기 아니에요? 이대한 국민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좀 젊었을 때 김영삼 대통령 비슷한 걸로 합시다. 왜냐면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그런 대접받고 그러는데 내가 오죽 안쓰러우면 내가 막 게스트를 괴롭히던 사람이 아우 비슷하다고 할 정도면 나도 지금 이 양반이 안쓰러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세 분이 너무 비슷한데 하니까 놀라셨어요. 진짜 닮았다는 얘기 처음 되게 들었어요. 놀라셔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았는지. 임지웅 의원이 한번 해봐요. 저 근데 잘 아니 그냥 들은 거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안 되겠네요. 나 같으면 안 한다고 넘어갔을 텐데 굳이 저걸 해가지고 으 멍충이 맨날 편집되고. 자, 다음 질문 가시죠. 자 차라락 대학교 시험도 에이 치대 한번 봐볼까? 한번 보니까 된 거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조금 사연이 있는 게 저희가 수능 일기예요. 첫 번째 수능을 본 세대입니다. 그래서 당시 뭐 제 나름대로는 뭐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데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입시 제도가 처음 바뀐 첫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학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사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 공교육도 왜 보충 수업을 하느냐 뭐 이런 학교 수업 시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느냐 이런 부모님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뭐 사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거의 못 받고 자란 세대인데
입시 제도가 첫 바뀌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좀 있죠. 그래서 저희 또 부모님은 당연히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건 등록금. 그래서 서울대 아니면 전북대 둘 중에 하나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서울대는 이제 당시에 첫 바뀐 입시 제도다 보니까 본고사도 봐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이걸 아무도 몰라요. 정보가. 아니, 처음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또 학원을 한 번도 가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본고사가 없는 수능으로만 갈 수 있는 전북대를 가야 되는데 전북대 중에 어디가 제일 센가 하고 봤더니 치대가 제일 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치과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시골 출신이라 가지고 지금도 저는 치과 치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충치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과자를 먹고 싶어도 가게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자를 한번 사 먹으러 갈래도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이런 시골에 살다 보니까 충치가 없어요. 그래서 치과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럼 치대가 뭐 하는 데냐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치과를 가는 거래요. 그래서 근데 또 저희 반에 전북대 치대를 너무 가고 싶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는 걔도 광산김씨였던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도 광산김씨였어요. 예. 근데 마침 제가 원서를 어디 쓰러 갈까 했는데 그 광산김씨 4명이 모여 있는 거죠. 걔네 아버지 왔고 걔네 아버지 광산김씨, 선생님 광산김씨, 이제 그 학생 광산김씨가 모여서 저는 이제 꼬다는 보루처럼 있는데 걔 아버지가 얘는 이제 치대를 써달라, 전북대 치대를 써달라. 그러니까 이제 담임쌤이 안 된다. 이 점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데를 써라. 그 저는 이제 정말 어디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그렇게 전북대 치대를 막 써달라는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돼요? 그랬더니 그럼 너 한번 써볼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저 치과가 뭔지 몰랐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원래 꿈이 뭐예요, 꿈이? 여기 꿈이 우리 사람이 나온 적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뭐죠? 꿈은 그냥 뭐 건축가가 돼볼까 생각도 해봤고 배울까? 그냥 뭐 과학자가 돼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본고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또 한 번도 안 본 시험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우선 예. 그러면 전북대 붙고 재수를 한번 해볼까. 일단 해놓고. 우선 붙어 놔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냥 별로 어디를 써야 되겠다는 희망이 왜냐면 입시제도가 처음 바뀌었으니까 네. 그 수능도 처음 시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 제가 생각했던 제 성적보다는 또 잘 안 나왔어요. 너무 안 나온 성적표를 받고 이미 실망을 많이 이제 했죠. 제가 그보다는 더 열심히 잘 했는데 이게 뭔가 그래도 이제 뭐 원서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막 원하니까 그렇죠. 막 원하면 저떡이 좋아 보여. 커 보이고. 한번 해보고 싶은 느낌도 좀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저 거기 써주세요. 되게 아골랐겠다 옆에서. 얼마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꼬집꼬집었을까?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고 원서 접수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그런 농담을 많이 해요. 대학은 원래 집 가까운 데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관악구 살면 서울대 가고 안암동 살면 고려대 가고 신촌 살면 여세대 가고 저 뭐 이렇게 노송동 살면 전북대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농담을 많이 할 정도로 네. 자전거 타고 그냥 가서 접수하고 그냥 붙었어요. 거의 충동적이네요. 어디 써볼까?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가장 아쉬웠던 거는 그 무대 경험, 카메라 경험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방송에 들어갔던 거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경험 없이 들어갔던 거. 그래서 이제 일부러 더 막 무대를 찾아다니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뭐 굉장히 수많은 여러 종류의 무대들을 이제 예. 다녀보셨을 텐데 가장 그럼 기억에 남는 어떤 무대는 어떤 무대일까요? 그러니까 그 대학로에서 그 짠짠극장이라고 한참 그 개그 콘서트에서 코너를 했었는데 네. 그거를 상대로 해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공연을 했었죠. 그리고 공연을 하고 약간은 그 개그맨들은 사실 방송도 방송이지만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주 수입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기들이나 후배들도 저랑은 코너를 잘 안 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영삼이 형은 방송만 하지 주말이나 평일에 행사가 있으면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네네. 너랑 코너를 하면 너는 그냥 오히려 치과 일을 해버리지 그런 행사들을 안 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 뭐 몇십만 원 줘도 그런 행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병원을 제끼더라도 어디 지방에 행사가 오거나 초청 공연이 오면 내가 니들하고 똑같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공연을 다녔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이런 거가 전혀 떨리진 않는 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최소한 전혀 떨리지 않는 그 계기가 됐던 게 오히려 데뷔하고 2, 3년 지나서 후배들하고 그 동기들하고 제방 공연을 다녔던 것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도움이 되셨다고는 하시지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겸업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파생되는 행사라든지 이런 공연을 또 다른 거를 스케줄을 하나 또 잡아야 되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치과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는 네. 이제 저 혼자 하는 치과는 아니죠. 이제 같이 네. 일하는 치과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생겨가지고 뭐 저 대신 뭐 다른 분이 그만두시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런 활동을 하는 거를 완전히 양해하는 사람들하고만 사실은 치과를 같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그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즐겁고 그 자체에 제가 이제 정말 누구나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위대한 뭐 훌륭한 개그맨이 되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너무 즐겁고 지금도 뭐 우리 방송국 갈 때 즐겁잖아요. 뭐 라디오 하나 게스트로 가더라도 가는 길이 즐겁고 오는 길이 즐거운 방송 생활이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저는. 아니 근데 그 한 포털 사이트에서 지식인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네네. 예, 굉장히 재미있게 답변을 달아주신 건지 네네. 이렇게 궁금해서 저희가 그 중에서 재미있는 질문과 대답 3가지를 뽑아봤거든요. 예, 직접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치석을 제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병원 안 가고 네. 병원 안 가고 치석이 제거가 되면 뭐하기 치과가 있겠어요. 그런 그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치과 가서 제거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저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치과에서도 그 방법으로 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전혀 방법이 없나요? 그럼요. 제거 안 됩니다. 그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치과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험이 다 돼가지고요. 네. 14,000원이면은 바로 입안에 있는 치석을 다 제거해드려요. 가장 빨리. 스케일링. 그렇죠. 많이 해본 사람이 저렴하게 빨리 해드려요. 그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사랑니는 꼭 빼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빼는 게 좋죠. 빼는 게 좋고 또 제가 우리나라에서 사랑니를 가장 많이 뺀 치과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정보가 뭐 공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 통틀어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 공유가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왜냐면 되는 이제 많이 뽑는 왜냐면 개인 정보기 때문에 어느 치과에서 몇 개를 뽑는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 그 심사평가원에서 왜 당신이 왜 이렇게 많이 뽑냐? 전국에서 거의 1등이다. 이런 진짜 뽑는 거 맞냐? 이런 이제 증빙 같은 거를 요구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거의 지금도 전국에서 3등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특히 사랑니 쪽에 그렇게 집착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저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치아를 깎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저는 적성이 잘 안 맞더라고요. 금리를 씌우거나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수술하는 거를 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이나 사랑니 발치하는 수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남들이 잘 안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저한테 많이 오길래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빨리 하게 되고 또 그러다 기술도 보니까. 예. 네, 쌓이고. 그럼 세 번째, 임플란트 후 담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말하지 않고 그냥 많이 피시죠, 대부분이. 네, 대부분이 많이 피죠. 피지 말란다고 안 피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도 의사들은 꼭 피지 말라고 해야 되죠. 얘기는. 주의사항이라는 건 환자가 충분히 지킬 수 없을 만큼 엄하게 해야 혹시 잘못되더라도 모든 잘못이 환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기 쉬운 주의사항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잘못됐을 때 환자가 혹시라도 실패했을 때 내가 그때 담배 한 대 폈었지.
그래서 의사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대부분 이제 뭐 담배를 핀다고 다 뭐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실패하는 원인을 뒤져보니까 네. 그래도 가장 담배가 흔하더라. 이런 정도죠. 네. 이렇게 명쾌하게 네. 또 재미나게 답변을 이런 해주시니까 식으로 많은 답변을 분들이 하니까 예. 제가 궁금한 거 몇 개만 물어봐도 네네. 될까요? 그 치과 치료 받을 때 섹션으로 이렇게 끌어 모아도 이렇게 마취약이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 예. 그거 삼켜도 돼요? 아, 그럼요. 삼켜도 되죠. 그 여기 마취되면서 말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 조금 본인은 불편한데. 불편한데 우리는 그게 괜찮아요, 별로. 나는 괜찮으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그거 다 석션하려면 힘든데 환자가 조금 삼켜서 불편한 게 뭐 우리하고는 큰 상관은 없으니까. 정말 명쾌하고 속이 다 네. 아, 시원합니다. 혹시 예, 질문 중에 기억에 남은 엉뚱한 뭐 이런 질문도 있으신가요? 네, 뭐 아까 그런 거 뭐 치과 뭐 미백 같은 것도 네. 집에서 하얗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맞아요. 치과 가세요, 그냥. 치과 가는 게 가장 싸게 하얗게 미백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럼요. 가끔 이런 얘기.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에 맡겨서 하는 게 가장 편하지. 맞아요. 그걸 자기가 휘발로 사다가 집에서 그거 세탁기에 돌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뭐하게 배워요, 그거를. 근데 이거 치과에 하얗게 미백하는 거는 또 기계들이 엄청 좋은 게 많아가지고 저도 집에 하나가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효과가 없죠.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치과에서도 그걸로 하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렴하지만 효과가 너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비용의 효과 대비, 시간 대비 효과를 내려면 치과에 가셔야죠. 확실히, 예. 치과에서는 비용과 효과를 고려했을 때 딱 이 정도 해야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전문가가 하는 거고, 아까 드라이 클리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원래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옷감도 안 상하게. 네. 집에서 휘발유 사다가 드라이 클리닝 하면 그 집에서 예전에 한참 유행한 적 있잖아요. 그래도 대부분 다시 세탁소에 가는 이유가 역시 하던 사람이 하는 게 옷도 안전하니까. 사실 치과에 가기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아까 저렴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치과 치료비 이런 얘기하면 또 국민들이 다 싫어하시지만 치과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 모두 다 치과 치료는 우리나라에 사고 갑니다. 그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비용 대비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건 해외에서 인정하셔야 되죠. 성형외과랑 치과는 한국 와서 하고 가고 이렇게 그렇죠. 관광이 있잖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 뭐 더 잘 사는 나라 계시는 분들 비행기 타고 와서 치료하고 가시잖아요. 오히려 보험이 없어서 보험 진료도 자기 돈 내고 다 해야 되지만도 한국에 오시죠, 대부분이. 비행기 값도 빠진다고 할 정도로. 그래도 거기보다 싸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아니죠. 싸기만 한 게 아니라요. 치과 진료의 수준이 세계에서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손이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 손이 정말 좋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과는 세계 어디에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예. 결국은 아까 상담 내용도 그렇지만 결국은 그냥 다 치과 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비용 대비 성능 최고. 대한민국 치과에 가시면 됩니다. 네. 그 치과 의사로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네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방송 활동을 하고 계세요, 꾸준히. 네네. 지금 제가 들었던 팟캐스트 방송 중에 저지방이 예, 또 예. 있잖아요. 저지방이요? 예, 저절로 지식이 쌓이는 방송. 뭐야, 나 못 듣는 줄 알았네. 저절로 쌓인다 봐 이거. 진짜 못 듣는 줄 알았네. 그런 이렇게 방송은 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정을 즐기고 그걸 즐기고 하는데 이제 방송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팟캐스트라는 거의 장점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MC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가 스타일대로 할 수 하고 있는 싶은 거.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개그맨 김인석 씨하고 네. 저하고 가끔은 이제 그 빠꾸 윤성호 네. 씨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나름대로 팟캐스트에서는 뭐 순위권에 들은 적도 네. 있고요. 잘 나가고 있고 뭐 과정을 너무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주변 반응은 좀 어때요? 뭐 환자분 중에 혹시나 뭐 나 들었다 네, 이렇게 환자분 말씀 중에서 뭐 듣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병원에서는 솔직히 치과 의사는 그래도 제가 아무리 농담을 많이 해도 그래도 의사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되게 쑥스러워요. 사실은 저 집 방송 잘 듣고 있다, 아니면 TV에 나왔다, 네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쑥스러워서 그런 얘기 잘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 주위 분들은 사실 그 쳐다보는 눈이 있잖아요. 네네. 어차피 아니라고 하셔도 그쵸. 아 개그맨, 치과 의사가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같이 물려서 보이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근데 혹시라도 개그맨에 대한 미련 같은 건 없으세요? 뭐 미련이라기보다는 저는 지금도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끝난 게 그래서, 아니다. 네,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팟캐스트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도 뭐 강연도 많이 하고, 예.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예.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오면 또 다시 이렇게 어떤 뭐 코너를 짜서 하는 개그를 못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팟캐스트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장선으로. 네네. 예.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개그맨이자 치과 의사인 김영삼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편찬 위원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씩 남겨주시죠. 저는 처음에 얘기 나누면서 충동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결정하고 즉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이제 우리 토크 후반부터 많이 자주 하셨던 얘기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실패란 없다. 다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인 제 느낌은 집으로 표현하면 김영삼 씨는 흙집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이라든지 콘크리트집까지 딱 짜여짓고 그런 집은 아닌데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멋스럽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자유로운 흙집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퇴근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좀 아파트 쪽에 가까웠는데 씨름이 위원 얘기부터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넘기네. 네, 저는 아까 이제 마지막에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 따로, 그 개그맨 따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그맨이기 때문에 그런 치과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깝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그 테이너라고 불려드리고 싶어요. 네, 치그 테이너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뭐요? 좋은 지식을 치그 테이너요. 치그 테이너? 네, 그래서 치과 의사, 개그맨, 그리고 엔터테이너. 네, 그렇게 붙여서 그렇게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좋은 지식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개그맨과 치과 의사를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같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에게 웃음, 이렇게 유머로 미소를 짓게 만들고 또 건치를 선물함으로써 뭔가 미소를 짓게 만들고 다만 아까 말씀하실 때 뭔가 부모님한테 있던 이런 서운함도 항상 감추면서 그냥 밝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아픈 모습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최대한 좀 건강하게 진짜 좀 밝은 그런 과정을 밟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우리 4명의 편찬위원들의 한마디를 들어보셨는데요. 그중에 대표 편찬위원 1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신은미 위원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치그 테이너.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군요. 어쨌든 다 포기하지 말고 다 하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그대로 다 하라는 뜻이어서 제가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실험이요, 직접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까요? 틀리 그거 아니에요? 모형본. 모형고? 이게 뭔가요? 이거는 저기 그 프로폴리스라고 우리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나운서분들. 말씀 아나운서 많이 하실 아니에요. 때. 네. 저분만 말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저분만. 그래서 이제 여기 3명은 목이 많이 아프시니까 목에다가 뿌리는 프로폴리스. 저기 저기 선생님, 네네.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저희 3명만 말하는 직업이고요. 저분은 그림 그리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3개가 있네요. 딱 3개가 있네요. 말 많이 3명이 말하는 직업인데. 말 많이 하려고 네. 이제부터. 네. 아, 그래요? 예, 여기서도 멘트가 가장 적은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자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마무리할게요. 네. 네,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주신 걸로. 네, 사람들에게 밝은 웃음을 주는 개그맨 출신 치과 의사 김영삼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이야기 나누는 오늘 이 시간 저희도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이 웃음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